2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대진면 보통리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지목이 전답 과선이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법원에서 먼저 관공서에다 서류를 보내서 이 농지가 농지법에 해당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느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는데 아까처럼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해야지 되는 게 맞는데, 담당자가 19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있다는 걸 모르다 보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했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공사진 가져가면 그때서야 필요 없다고 해서 미발급으로 반려를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여기처럼 이 사건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농지에, 즉 답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경매 조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없이 진행이 된 겁니다. 즉 경매에 실제로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이 없게끔 되면은 농지증 제출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거 낙찰 받아서 지목이 전이고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농지증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등기 이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된 겁니다. 즉 경매를 법원에서 진행할 때 전답 과선이라고 하더라도 특별 매각 조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이 경매가 진행될 때는 전답 과선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증을 요구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을 때에 잔금을 내면 농지증이 없어도 등기 이전 해준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집이 있고 항공사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26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기 보시면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이것도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필지는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예요. 세 필지인데 제가 보기엔 옛날에 이 부동산을 적을 때 수기로 적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두 필지에 집이 있고 옆에는 밭이다 보니까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 필지를 대지로 하고 이거를 전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를 대지로 하고 이거를 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옛날에 수기로 하다 보니까 집이 있던 거는 그냥 잘못해서 번지수 잘못해서 전으로 해놓고 집이 없는 전은 대지로 해놓는데 이것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이게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권리 분석을 보고 다 보면은 이건 정식으로 옛날에 건물을 지었을 때 대지로 이렇게 했을 때 번지수를 잘못 써갖고 건물이 없는 것을 대지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걸 전으로 만들어 놓고 하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짐작만 할 뿐이지 지금
전으로 돼 있는 것에 지금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거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농지증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인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이죠. 주거개발지인데 그 옆에 뭐가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 있고 농지 협의를 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 내가 받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것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뭐죠? 전부 다를 그 땅 근처 전부 다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미 지구단위 계획에서 저거는 농지 전용 허가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이 결정된 농지로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도시 지역에서는 저렇게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다른 목적으로 땅이 정해졌다 하면은 저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라고 하더라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겁니다. 비도시 지역에서 전답 과수원인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이미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 땅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을 담당자에게 보여주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가 필요 없는 땅으로 해서 농지증을 반려증을 해줍니다. 농지증을 반려증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담당자는 그냥 농지증을 그냥 해줘서 문제 없이 그냥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70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관전리 해가지고 이것이 토지 지분 매각으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특별 매각 조건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나와 있었고 어떤 분이 예전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하려고 했더니 해주지 않아가지고 불허가가 났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차까지 또 떨어진 겁니다. 이때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보면은 여기 집에 이러한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집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얼른 봐도 이 집은 오래됐어요, 안 오래됐어요? 1973년 이전에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1973년 이전에 지어졌겠죠. 이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저것을 항공사진을 가지고 19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이런 것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증을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안 해줘서 불허가 난 거를 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니 준비서면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니 보면은 재결, 이것은 이 건물이 있어도 농지증을 해주는 것이 맞다. 반려하는 건데 안 해주는 것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농지증을 반려하는 걸로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결국에 와서는 보면 이렇게 담당자가 그냥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해드릴게요 할 수도 있지만은
빡빡 우기면서 무조건 못 해준다고 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집이 있어도 안 해준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해준다 그러면 주먹으로 치고 싸움합니까? 할 수 없죠.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좋아요? 행정소송이 좋아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같은 공무원의 최고급 위원들끼리 똑바로 행정을 했는지를 보고 잘못했음을 고쳐주게끔 하는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하는 것이 좋은지 공무원 상위 공무원한테 받는 것이 좋은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도 끝까지 저렇게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행정심판을 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법에 어긋나게끔 안 해주게 해서 우리가 입찰보증금을 띄게 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행정심판에 의해서 승소한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근거를 다 내놔도 제가 담당자를 설득했을 때 담당자가 아 그렇군요. 아까 제가 양주시 가서 따지고 왜 올리고 감사관실에서 불러서 이렇게 됐지 않느냐고 설명하니까 아 그렇군요.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아까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담당관 있고 와서 나 모른다 못 해준다 하면 우리는 입찰보증금 띈다는 얘기죠. 그럴 때 도저히 이해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담당 공무원이 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기댈 것이 행정소송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소송도 쉽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제출해야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일반 변호사님들도 농지증을 언제는 해줘야 되고 언제는 안 해줘야 되고 행정소송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해야지 되고 어떤 법에 어떤 문구를 이용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왜? 흔한 소송은 아니니까요. 자, 맨 마지막 이제 28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희곡리 해가지고 토지 매각해서 1억에서 시작해서 3,500까지 떨어져가지고 이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여기도 보면 지목이 전이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보신 분 바와 같이 여기는 아주 네모 빤스하게 좋은 땅인데 요 입구 쪼가리 땅인데 이 쪼가리 땅에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불법 건축물, 이 불법 건축물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주기 된다고 해서 가격이 된다? 떨어진 건데 사실은 저것은 농지증법에 떨어진 것은 아니고 저 보면 앞에 지적수상 도로도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이 땅이 지금 경매로 나왔죠? 이 땅이 나왔는데 지적동 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 여기 땅하고 여기 땅하고 고조 차이가 나는데 지목은 다 전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입구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없지, 불법 건축물이 있지, 농지 취득 자격증 문제 있지, 이러다 보니까 이 1억짜리가 이렇게 3천만 원까지 떨어지게끔 된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는 농지증을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땅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지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죠. 그러니까 저기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번에 또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이 책을 좀 쓰고 있는데, 여기 아셔야 될 것은 건축법상 도로는 지적도에 도로가 있든지 없든지는 건축법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사실상 도로가 있으면 되고, 미만의 지역에서는 출입의 지장이 없어도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남의 땅을 이용해서 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도로를 이용하여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하죠. 옛날서부터 사람들이 다니던 그런 도로가 있을 때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항공사진 한번 보시게끔 되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땅에는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은 현황도로도 있고 미만의 지역이고 마을 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 모여 있죠? 여기 보면 그럼 농지증인데, 농지증에 여기 보면 뭐로 되어 있죠?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영농여건 분리농지, 제가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농여건 분리농지, FTA에 의해서 농지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농지는 제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뭐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영농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영농계획서가 필요 없는 농지입니다. 영농계획서가 필요 없는 농지는 농지증을 무조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영농여건 분리는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농여건 분리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증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9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농지로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죠? 1974년 1월 1일 이전의 농지입니다. 두 번째,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땅 주인이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서 전으로 그대로 있는 경우, 전답 가소는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도시 지역에서 전, 답, 과수원이지만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용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이라도 내가 농지를 전용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지만은 서류가 농지 전용을 받는 것으로 접수됐을 때는 그것은 농지법상 아직까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농지증을 해달라고 담당자한테 가면은 담당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농지증을 해드릴 때 원상 복구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대로 농지 전용을 허가를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농지 전용 허가를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아니면은 낙찰을 받았을 때 허가 받은 거 없애버리고 농지를 원상 복구시키겠다. 둘 중에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농지 전용 허가 받았을 땐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단위 비도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고 결정된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농지증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없는 것은 맨 마지막입니다. 영농요건 분리농지입니다.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받겠습니다 하면은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뭐냐면 영농계획서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농사를 안 지었는데 이 농지를 사면은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이 영농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죠. 그런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문제없이 해주는 농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마지막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내가 낙찰 후 잔금을 내고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각서하에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지인데 불법 건축물이 있어갖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했더니 불법 건축물이 있어 농지증을 안 해준다 판결이 나와서 어떤 분이 소송을 했는데 판결문이 난 걸 한번 봤더니 이렇게 났더구만요. 아직까지 잔금을 내지 않아서 내 것이 되지 않았는데 농지증을 원상복구시켜서 농지증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원상복구시키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는 것이 맞다. 만약에 이것을 농지증을 해주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농지가 경매로 들어오기 전에 얼른 불법 건축물 하나만 갖다 놓으면 채권 행사를 못하게끔 되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시키지 않았을 때는 그때 가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지 미리 같이 원상복구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전제로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은 위법이다 해갖고 농지증을 해주라고 판결문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결문을 가지면은 우리는 농지증 때문에 못 받을 농지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농지증을 신경 쓰냐면 우리는 팔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제게 보면 우리 수강생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봤더니 어떤 농지를 한 300평을 샀는데 거기에 산소가 3개인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그 건물도 하나 있었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그 산소가 있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을 원상복구시키는 조건으로 써서
낙찰 받았습니다. 잔금 냈습니다. 잔금 내고 났는데 잔금 내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어떤 여자분이 우리 낙찰을 받은 수강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께서 낙찰을 받은 그 농지의 산소는 저희 남편 산소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산소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 농지를 다시 사고 싶습니다.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해서 그럼 우리는 감정가 얼마에 주시면 팔겠습니다. 해서 서로 계약을 했는데 우리는 경매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원상복구시킨다는 조건 하에 농지증을 했는데 그 산소 주인이 그 농지를 다시 사겠다고 했을 때는 일반 매매자,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농지 그 산소를 어떻게 한다? 원상복구시킨다는 조건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기 남편과 시부모의 산소니까 그 땅을 다시 사겠다 그러는데 다시 살려면 그 여자는 그 농지를 다시 살려면은 산소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자한테다가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경매 농지증에서 원상복구 조건으로는 우리가 매입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상태를 원상복구시키지 않고 일반 매매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고 할 때는 원상복구시키지 않고 일반 매매는 반드시 원상복구시켜야 되니까 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제 농지에 대한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